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의회 운영위원회에 소관 의회 사무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시는 위원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하여 감사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 유출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감사를 통해 알리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의의 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그리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회적 증언을 하겠다는 소용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7항 그리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지방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2에 의하여 출석한 공무원이 허위 증언을 한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표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대표로 선서할 때 배석한 공무원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교배들은 선서문의 설명만 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을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대문구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증언함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안 받았대요. 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부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간략한 인사 말씀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사무국장 나와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선입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30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 의회 사무국에서 추진해온 사업들을 점검하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사항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저를 포함한 의회 사무국 전 직원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정 활동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의회사무국 계획감사를 종료하고 질의답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마친 후에는 감사하신 사항을 토대로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질의답변 감사를 실시하도록 선포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부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제 인사입니다. 행정감사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정인을 통해서 선서를 하고 하는 이유는 그만치 중요하고 책임감이 따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행정감사장에도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난 행정감사 첫날 그 민원인이 행정감사장에 그렇게 들어와서 활보를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사람 하나 제지가 않은 직원이었더라고요. 물론 그분이 많은 민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그래도 기다려서 그 우리 직원들에게 어떤 사유로 왔고 누구 의원에게 어떤 그 자료를 주고 싶다 해서 하면 그 의원에게 물어봐서 거기서 돈이나 더하면 그때 이제 불러서 하는 게 순서인데 그냥 뭐 행정감사장을 활보하면서 떠들면서 부위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좀 알려주러 왔다고 하더라도 어느 누구나 제재를 못하고 해서 나중에 위원장이 제재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정리가 됐는데 향후에는 철저하게 그런 것도 좀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만에 하나라도 의원에 대해서 악성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위하고자 할 쪽에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뭐 그럴 리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은 사전에 좀 준비를 통해서 계획성 있게 해야 된다. 뭐 작은 거지만 어떻게 보면 또 큰 거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번에 2025년 서대문구 예산안에 대한 주민 의견수로 온라인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구에서 실시한다는 여론조사를 우리 구의원들도 모르고 있는 사항이 되는 게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교섭단체 여론조사라고 해놓고 동료 의원들조차도 전혀 모르는 사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최소한도 그래도 교섭단체는 2개지만 그래도 이제 3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주지사위원도 혼자이지만 그래도 주지사위원께라도 이런 것을 다 논의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소한도 서대문구의 이름을 달고 하는 여론조사 같으면 그것은 분명히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같이 논의가 된 사항을 그래도 일반 시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통해서 예산안이라든가 아니면 필요한 것 여러 가지 의견을 듣는 것이 낫지 특정인들에게 특정 정당에서 나서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여기 이제 내용을 보니까 서대문구의 교섭단체 주관으로 이루어진 예산안에 대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연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또 설문 대상도 서대문에 거주하거나 배우거나 일하거나 활동하는 주민 누구나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또 방법도 QR코드 쪽으로 이렇게 인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나이 드신 분들은 여기 참여도 못해요. 형평에 맞지 않잖아요. 이거는. 구의 이름을 달고 하는 여론조사면 구민 누구나 어린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쉽게 접촉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내용도 합리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어느 분이 이제 내용을 이렇게 본 거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참석하면 구에서 예산안 삭감이 필요한 부분을 삭감할 수 있고 진행이 필요한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힘이 실릴 것 같으니까 좀 많이 동참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 내용까지 보내왔더라고요. 그 내용도 저희가 보기에는 형평성을 잃은 내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어느 북을 통해서 지원관을 통했든지 정책팀을 통했든지 의회를 통했든지 모르지만 다음부터는 이러한 그 구의회 이름을 달고 하는 여론조사는 우리 구의회 전체에서 사무국장 지도하에 책임을 지고 하는 여론조사 이해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 여론조사에다 이거는 그
우리 특정 정당에서 이걸 하는 조사라는 명칭을 썼으면 그건 뭐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구의회의 이름을 빌려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이 제보를 받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 그래서 난 지금이라도 이 여론조사를 중지하고 우리 구의에서 논의된 내용과 같이 서로 의원들 간에 합의된 사항, 또 논의된 사항 이런 것이 담긴 진정한 여론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민의 뜻은 어느 누구의 뜻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고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평에 맞는 의견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시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평 씨가 답변은 안 되죠. 아니, 우리 이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하실 거예요?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진삼 의원님뿐만 아니라 그 해당 위원회 전체 의원님들께서 불편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사무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 행정에서 모든 것을 더 좀 세밀하게 살피고, 특히나 이제 외부인들이 왕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한 신분 조회도 분명히 할 것이고요. 이번 일을 너무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 입장으로서 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행정에서 관여하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부장님, 최소한도 정책지원팀에서 이루어져도 아무리 작은 제안이고 아무리 작은 안건이라고 치더라도 그래도 보고가 돼야 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그게 보고가 되는 사실이 없습니까? 제가 따로 별도로 들은 내용은 없습니다. 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같은 당에서는 어떤 논의적인 문제가 거쳤는지 모르지만 향후에는 우리 서대문 구의 이름을 달고 하는 어떠한 제안 사업이든지 어떠한 일이든지 저는 이러한 형태로서는 다시는 재발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그 건뿐만이 아니고 다른 건도 의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세밀하게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사문제 됐습니까? 네. 답변. 네. 다음 서성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여론조사 내년 예산안 관련해서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이제 주민 의견을 좀 더 받들어서 예산 심사를 하기 위해서 서대문구의 민주당 원내교섭단체에서 주관으로 실시한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민주당 원내교섭단체라는 명칭을 뺀 이유는 선관위에 의뢰를 했고, 그리고 선관위에 의뢰를 해서 일단 선거법 위반 문제를 해소를 했고, 또 이 민주당 원내교섭단체라는 것을 땜으로 인해서 좀 더 여론조사의 공정성 혹은 선의견 이런 것을 제거해서 이제 아주 주민들이 솔직담백하게 자기 의견을 내도록 한 것이고요. 설문조사 그런 것들은 다 리얼미터라는 정식, 아마 서대문구청에서도 여론조사를 몇 번 한 업체에서 감수를 다 받고 실제 그 결과를 이제 리얼미터에서 다
취합을 해서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민주당 교섭단체라는 그냥 서대문 구의 교섭단체라고 하는지 민주당이라는 말을 빠진 겁니다. 그건 선거법, 선관위 문의, 그리고 또 여론조사의 선입견 배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런 거고, 이런 것들은 우리 민주당 원내 교섭단체에서는 우리 선출직 의원들의 자의적인 어떤 해석과, 물론 우리 민주당 부의원들은 다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 심사도 하고 활동을 하지만 좀 더 정확한 주민 의사를 묻기 위해서 우리 민주당 원내 교섭단체 차원에서 단독적으로 실시한 것입니다. 만일 이와 유사한 것들을 국민의힘에서 또 추진하고 싶다면 별도로 추진하면 될 것이고요. 이것은 각 원내 교섭단체의 자율성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것을 앞으로는 절대 하지 말라 이런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질의응답이 아니라 제 의견을 민주당 원내교섭단체 원내대표로서 해명 및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소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원님. 예, 민사입니다. 죄송한데 이거 그러니까 토론을 한번 더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속 의원님이 하신 말씀은 다 이해하겠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래도 최소한도 그 원내 교섭단체의 원내대표가 있으니까 한 번 정도는 얘기했으면 그래도 저희가 그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어떤 조사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주민들에 의해서 아니면 민주당의원도 이 내용을 받았을 때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상당히 진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앞으로 기왕이면 좀 더 구의회 전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또 주민들에게 진짜 진정한 문안이 담길 수 있도록 같이 토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소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경영 시기해 주시죠. 네, 저기 지금 우리가 의정 모니터링단이 지금 한 2년차 진행하고 있죠. 네. 어떻게 지금 인원이 몇 분이나 남았나요? 앉아서. 네. 홍보팀은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13분, 30명 원래 조례에 되어 있었고요. 13분이 모집이 돼서 한 분이 당연 회출이 되셔서 12분 중에 실제 활동을 8-9분 정도를 하다가 이제 실제 활동할 때는 이제 여러 생업도 있고 바쁘셔서 4명에서 5분 정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이 거의 같고요. 그분들이 활동하는 게 사실 보면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배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만한 활동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사실 요즘에는 실시간이랑 다 방송이 송출되잖아요. 그래서 온 국민이 다 우리 모니터링단인 것 같아서 저는 이번 기회에 그렇게 모집해가지고 운영하기도 힘들고 우리 직원들도 또 신경 쓰기도 그렇고 이분들이 처음에는 열심히 하겠다고 모집할 때 들어와서 보니 또 직장도 생긴 사람도 있고 이게 생업이 아니니까 직장을 따라서 가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제대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인원이 자꾸 줄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그런 데다가 예산을 드릴 필요 없이 큰 예산은 아니지만 우리 직원들이 또 업무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우리 서대문 구민이나 전 국민들이 다 볼 수 있는 어디서나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이 모니터링단은 임기가 내년 4월 17일까지라고요? 네. 그러면 이 임기가 종료되면 마무리를 잘하고 여기서 오는 예산을 제가 지난번에는 청소년 의회를 들어갔었는데 이번에는 또 젊은 우리 의원님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양보를 하다 보니까 제가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너무 잘 되고 있고 또 인기도 좋고 그래서
그 청소년 의뢰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데 그 예산을 뭐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만 그쪽을 좀 투입해서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하게 하고 싶은데 우리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단 저희 지금 답변을 딱히 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저희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검토하셔서 이게 그전에는 그 여기 우리 의회에 와야지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또 이분들의 그 목소리도 좀 우리가 반영을 할 수 있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그 역할을 이렇게 제대로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오늘 나중에 예산할 때 다시 한번 거론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 누가 답변을 하셔야 되나? 의원들 기본 교육이 있고 의무 교육이 있고 교육이 있잖아요. 의정팀장 네. 교육이 있잖아요. 근데 이 교육을 참석을 해보면 사실 다 바꾸고 그러기는 해요. 근데 참석하는 사람 뭐 왔다가 본인이 볼 일이 있으면 또 서명만 하고도 나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 의무교육이나 뭐 어떤 그 기본교육 같은 거 안 받으면 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도 되나요? 의무교육은 이제 법에서 받으려고 정해진 시간이 있고요. 네. 그 만약 시간을 못 받게 되면 저희 기관 쪽으로 좀 통보가 되는 페널티 부분이 좀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의원 교육이면 그 인원수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명단이 올라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아무 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참석을 하든 안 하든? 이제 의원님들이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시간이 개인별로 7시간으로 정해져 있고 네. 이제 그런 교육이 만약에 다 이수가 안 되게 되면은 네. 이제 해당되는 곳에서 저희 쪽으로 이제 기관으로 이수가 안 됐다고 이렇게 통보가 이렇게 오거든요. 통보가 오면 가서 개인적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그 페널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일단 아마 그렇게 쪼고 해가지고 이제 못 받게 되신 분이 있다면 통보가 되는 건 확실하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이제 페널티가 있는 부분은 별도로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페널티를 받은 사람이 있나요? 그 부분도 같이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따로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의원님 질의. 국장님께 질문 좀 아쉬운 마음에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좀 전에 신사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또 그에 또 그 앞에서 또 서우선 의원님께서 또 그런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서대문구 교섭단체라는 게 저희 지금 아까 말씀했듯이 두 당이 있는데요. 또 주상인 당이 있는데 이렇게 교섭단체라고 명명하면서 뭐 20인 이상이 의원들 구성이 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는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서로 논의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될까라고 그렇게 생각하진 않으셨나요? 어차피 뭐 어느 당에서 뭘 하시든 간에 이제 아까 이진상 의원님 말씀도 맞으시고 우리 서호성 대표님 말씀도 맞으신 것 같은데 제가 좀 판단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쉬운 점 뭐냐면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 설문조사를 제가 봤어요. 온라인에 보는 거를 봤더니 그 정책지원팀이라고 나와 있고 또 정책지원관이 나와 있는데 그럼 정책지원팀이라는 거는 의회 사무국에 소속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럼 의회 사무국에 소속이 되어서 그 온라인 설문이 나가면 그거는 서로 한쪽의 정당이 나가는 게 아니라 서로 합의가 돼서 같은 의견이 나가는 거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러면은 국장님께서는 이제 어떤 이제 보고 체계에 있어서 지원관이 또 팀장한테, 팀장이 또 국장님께 이런 보고 체계에 있어서 약간 그 체계가 조금 흐트러지지 않았나 그 생각을 해보면서요.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강화돼야 역량 그 지원에 대해서도 그렇고 아니면 우리 그 지원관 체계라든가 그 매뉴얼 부분도 좀 구체적인 것 좀 나와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지금 정책지원팀에서 하는 역할들이 의원님들 의정 활동하는데 지원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까지 정책지원팀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그 보고 체계라고 하면은 저한테는 일부 누락된 것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은
지금 어차피 오늘 얘기 나온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정책 지원팀하고 소통을 좀 더 해서 앞으로 이런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쓸 것이고요. 아무튼 뭐 더 노력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말씀에 조금 더 보충을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이 교섭단체 그 예산은 활성을 지원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의정부 보통경비 최대 10% 예산을 더 추가로 증액할 수가 있고 사무국에서는 이런 사항을 이제 민주당 원내대표님뿐만 아니고 국민의힘 원내대표께도 이제 그 인원수 배분해가지고 금액을 알려드리는 거고 축제에 저희가 보고 여기까지만 저희가 드린 거고 실제로 우리 교섭단체 명의 공적인 의정 활동이라고 하면은 이제 의정부 보통경비가 사용이 될 수 있는데 실제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저희 확인을 좀 이렇게 한 부분이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점에 아쉬운 점은 뭐냐면 그런 뭐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온라인 설문조사라고 하면 그 항목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보셨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정책 지원팀에서 그 온라인 항목에 대해서 봤을 텐데 어느 한쪽으로 좀 편향된 거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냥 교섭단체란 명의로 해서 진행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아쉬움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 거를 보고 체계가 좀 여기서 좀 약간 뭐랄까 체계화되지 않았다고 할까 좀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그 교섭단체 명의 활동을 어디까지는 되고 또 어디까지가 어렵다 이런 부분은 그때 말씀드린 행정적인 부분에서 판단이 이런 부분도 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같이 매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교섭단체가 또 교섭단체라는 명의 아래 또 저희가 온라인 설문을 또 진행을 해도 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국장님이나 우리 의사팀에서도 그냥 무방하다는 얘기인가요? 그 교섭단체 그 활동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무국에서 어디까지는 되고 어디까지가 안 되고가 이제 어렵다는 것을 저희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가지고 예산을 쓸 수 있는 부분이 뭐 한쪽은 알아서 쓰고 한쪽은 그 몰라서 못 쓰게 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해가지고 이렇게 안내를 해드린 거고 말씀하신 저도 지금 당장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내용을 주고 이게 교섭단체에서 만약 활동이 가능한 거냐고 물어보시면 저희가 답변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의 정책 활동의 범위하고 행정에서 보는 그 범위하고가 명확하게 또 그렇게 나눠지는 게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렇게 온라인 선물 같은 경우 그 항목을 보고 판단이나 이런 건 하지 않는다는 얘기시죠? 그게 관여하지 않는다는 얘기시죠? 그 말씀은? 그럼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네. 총평 끝나면 저희가 별도로 정리를 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하고 같이 내용을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주성 질의시간. 최장원입니다. 원래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의원님들이 계속 네이버 그 설문 교섭단체 명의로 된 설문 관련해서 말씀을 계속 하셔서요. 거기에 또 이제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각 팀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좀 난 잘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 정도 답변이어가지고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의견 겸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정책 지원팀에서 이거 담당했다고 하는 거 맞습니까? 네. 정책 지원팀에서 특정 교섭단체를 위해서 업무를 볼 수 있습니까? 그 판단이 어렵습니까?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거로는 교섭단체가 저희 업무로 배정돼 있지 않지만은 지금 대표 의원님을 정책 지원하고 있는 담당이 있었기 때문에 담당이 그 설문조사를 의원은 개인의 의정 활동은 지원할 수 있지만 교섭단체 명의로 된 걸 지원할 수 있습니까? 그거 한번 명쾌하게 아니라고 하시면서 하실 수 있어요.
네, 내용은 일단 지방자치법에는 명확히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정책지원 관련 업무로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올해 초에 행정안전부랑 서울시 의회 통해서 온 공문의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정확하게는 정책 지원 전문 인력 운영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의정팀장님한테 행안부에서 내려온 공문 목록을 달라고 했는데 그때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공문인데 알고 보니까 서울시 의회 통해서 왔더라고요. 행안부 내용이. 그래가지고 이런 그 별도 첨부된 그리고 공문도 같이 내려왔을 텐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의정팀에서 파악을 못하신 거는 개인적으로 좀 유감입니다. 그 내용은 저희도 확인을 했고요. 확인하셨는데 왜 안 주셨어요? 그 이후에? 그 자료 좀 드린 걸로 없어요. 보고 제가 확인하면 다시 해보겠습니다. 목록이 없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에 명확하게 규정된 거는 예를 들어가지고 정책지원관이 뭐 개인적인 의정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명시된 부분이 있고 정치 중립 의무도 가지죠.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이 교섭단체가 이게 뭐 지방의 의결사항 같은 거는 정책지원관님들이 이렇게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이고 이 교섭단체에 관한 운영에는 조례가 제정이 돼가지고 이제 의원님이 이제 정책지원 활동이라고 저희는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정당 주간 성과 보고회나 뭐 이런 데 활동을 지원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3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지방의회 의원의 정당 활동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교섭단체는 정당 아닌가요? 이제 교섭단체가 이제 그 의회에서 이제 하나의 정당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못했었고 의원연구단체처럼 교섭단체 이꼬르 정당이잖아요. 보통. 그리고 물론 무소속이나 뭐 저 같은 소수 정당이 3명 이상이 모였을 때 교섭단체라고 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저는 이제 이런 문제의식이 있는 겁니다. 일단 정책지원관이 지방의회 의원 개인의 어떤 홍보를 지원할 수도 없어요. 그죠? 업적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잖아요. 동시에 정당에서 어떤 주관하는 어떤 행위나 이런 것들도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일단은 말 그대로 저는 일단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나를 드린다고 치고 두 번째로는 이 설문이라는 거가 저 개인적으로 저기 자치행정과 통해서 전체 14개 동 통장님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물론 뭐 오늘 아까 얘기를 들었는데 청장님께서 중단시켰다는 얘기는 있지만 일단 그건 뭐 의원의 개인 자료 요구에 대한 권한을 침해한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걸 떠나서 그 전수조사가 아닌 그 일부 좀 표본을 뽑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이 설문 내용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서대문구 전체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설문에 접속을 하신 분들, 관심 있는 분들만 참여하는 거잖아요. 이게 기본적인 어떤 통계 분석에서 표본을 뽑아내는 방식에서 이게 좀 많이 왜곡이 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하는 거는 일단 아까 우리 서우석 의원님께서 리얼미터에 뭐 의뢰를 하셨다고 하지만 그 이제 뭐 문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뢰를 하셨더라도 하는 방식에 대해서나 이런 거가 진짜 주민들 중에 구정에 또 우리 의회 활동에 관심 있는 고관여층 위주로 할 수밖에 없을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뢰도를 갖냐 안 갖냐는 각각의 설문을 하신 분들 또 그 설문을 또 받아들이는 또 다른 분들 입장이 다른 분들에 따라서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봐요. 그거는 그 말 그대로 진짜로 그렇게 할 거면은 교섭단체끼리 연구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아니면은 교섭단체에게 연구활동비를 줄 수 있는 예산을 바탕으로 정식적인 의뢰를 하는 게 더 적당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는 좀 일부 왜곡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들은 이제 개인적인 의원으로서 또 사회조사 분석사를 가진 의원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좀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해서 우리 교섭단체에서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의회 사무부에서도 협조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 감안해 주시고요. 말 나온 김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가이드라인에 보면 정책지원 팀에 대해서 규정을 한 게 있거든요. 내용 보신 적 있으십니까? 24년도 3월 말에 해서 4월 초에 아마 설명회나 이런 것도 했을 텐데 참여했습니까? 우리? 그때 저는 참여를 못했습니다. 누가 갔어요? 아무도 안 가셨어요? 영상회의로 했는데 참여하시 왜냐면요 해당 공문이 내려왔을 때 협조 내용이 있습니다. 협조 내용이 뭐라고 돼 있냐면 가이드라인 및 주요 개정 내용을 의회 사무기구 정책지원관 및 지방의 의원에게 원활한 전파를 요청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 이 내용 요번에 보면서 처음 봤거든요. 원활하게 전파가 안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제가 이제 7월부터 와가지고 그 내용은 저도 이제 그 위원님 그 자료 본인 요청하면서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조직체 입장에서 얘기하십시오. 조직을 대표해서 지금 답변하시는 말씀을 해주세요. 예,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저도 이제 그 요청 자료 드리면서 읽어봤고 거기서 저한테 말씀하신 목록에 이거 없었는데 어떻게 읽어봤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위원님께 그 자료가 빠졌다고 원하시는 거 제가 들어가지고 그 용진이 그 드리지 않았어요? 누구한테 드렸지? 송정환. 그 주의사 그 위원님 그 담당 지원관님 통해 가지고 저희가 드린. 아니 그래서 저한테 설명하러 안 오셨잖아요. 뭐 딴 얘기를 하세요 지금. 자 원활한 전파 요청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왜 말씀을 안 해주셨는지를 여쭤봤어요. 다시 여쭤봅니다. 24년도 3월 말 4월 초입니다. 그 3월 달에 그런 게 전파가 안 됐다고 하면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볼 거고 저희가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이제 취지를 제가 이제 일을 했기 때문에 네. 전파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내용이 뭔지는 알고 계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지방의회 정책 지원 팀을 만들 수 있는 규모입니까? 대상이 됩니까?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모르세요? 네, 보셨다면? 정확히 잘 정책 지원관이 12인 미만일 때는 팀을 구성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우리는 구성이 됐을 때에 그 이후 우리 의회 사무국 정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도 하실 때라고 보거든요. 저 뭐 지금 지원 팀장님이나 뭐 지원 팀 현재 규모 있는 것들에 대해서 뭐 임기가 있고 이러는데 무슨 해촉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하고 우리 의정팀 인사 관련이시니까 좀 말씀 들어주십시오. 우리 의회직 팀장님 계십니까? 현재? 없죠. 향후 지금 7급 중에서 의회직 가지신 분 계시죠? 총 몇 분이십니까? 2명. 2명이시고 연차 어느 정도 쌓이셔서 승진 가능하십니까? 언제 근 2, 3년 안에 가능합니까? 4년 지금 4년 차로 알고 있습니다. 뭐가 승진한 지 4년. 7급으로 승진한지? 제 얘기는 6급 승진을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 그 소요 연수는 가능한 부분 있다고 그래서. 있다고 보이세요. 현재 6급이신 분들도 그 구청으로 가실 계획이 있으실 거고, 그죠? 우리 팀장님도 그런 계획이 있으실 거고. 근데 어찌됐든 내부 승진이나 하여튼 경력 있는 팀장급 계장님들을 모셔야 되는데 우리 의회 자체적으로 승진을 할 수 있는 분들을 향후에 팀장으로 고집 발령 내실 수도 있을 거고, 동시에 아까 우리 행안부에서 얘기하는 가이드라인 내에서 보면 정책 지원 팀을 구성을 하지 말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그리고 중형 정도 되는 예를 들어서 세종시나 뭐 이런 정책 지원관이 12 이상이니까 그 24명 이상의 의원이 있는 경우에 정책 지원 팀을 구성을 하고, 그거보다 더 많은 굉장히 의회 사무 처급의 더 큰 규모의 국이 아닌 그런 경우는 팀이 아니고 아예 따로 어디
관 아래에 둘 수 있게끔 5급 이하 둘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을 적용을 하면 우리 정책지원 팀장님을 비롯한 이 팀 보직이 있으신 분은 우리 기존의 우리 의사팀이나 저는 의사팀이 제일 적당하다고 봐요. 의사팀 역할을 동시에 맡기면서 우리 정책 지원관들이 의회 사무국에 소속된다면 의사팀에, 위원회에 소속된다면 위원회 전문위원실에 이렇게 배치될 수 있다는 좀 합리적인 대안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6급 팀장이 가시면 팀을 다시 개편을 해가지고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기본은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맞춰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혹시라도 이제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이제 맞추지 않을 경우에는 또 그에 다른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지만이 이제 조직 개편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한번 지금 말씀하신 그 가이드라인 부분 한번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가이드라인이 올해 초에 나온 거는 이게 전 25개 서울시만 한 게 아니고 전체 지방의회의 어떤 정책지원관 설문이나 또 그리고 현황들을 바탕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적절한 형태의 의회사무기구를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고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최대한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의회 어떻게 보면 정책지원 팀장은 또 의회직이잖아요. 의회에서 채용을 한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의회 사무국이 전반적으로 이제 의회직으로 채워져야 되는 그런 방향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정책지원 팀장님으로 이제 채용이 되셨지만 의사팀 등 좀 적합한 팀 보직으로 배정을 하면서 향후에 좀 사무기구들에 대한 정비를 할 때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의회 사무국이 지금 우리 구의회 규모 비해서 너무 좀 자리나 이런 것들을 괜히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솔직히 정책지원 팀 만들 때부터 좀 비판적이었는데 그때는 뭐 아니셨지만 그때는 뭐 또 이제 서무주임이셨죠. 예전에 예전에 저희가 이거 비판적으로 얘기할 때. 근데 역시나 말 그대로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저희 의정 활동하면서 제가 얘기했던 게 나중에 가면 거의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팀 만들 때도 저 되게 비판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당시 의장님이 또 진행을 하셨죠. 이런 부분들 좀 시정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니고 이 운영 가이드라인에 보면 또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게 이 지원관들에 대한 어떤 처우 면에서 여러 가지 개선점들, 특히 아까 얘기한 정치적인 중립이라든지 아니면은 의원의 사적인 일들을 하는 것들에 대한 좀 방어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있었나 봐요. 설문 과정에서. 과반수 이상이 잠시만요.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부당한 명령 지시를 받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을 공유를 해서 행안부 차원에서 정책지원관 관련 운영관리 조례를 만들려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물론 꼭 조례를 다 만들 필요는 없고 인력 관련한 지방공무원, 지방의회 우리 내부의 정원 관련해서 이미 있는 내용 거기에서 좀 더 구체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보셨다고 하셨습니까? 제가 내용은 확인했는데 조례 구체화 이런 내용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부침자료 조례 참조안이 있어요. 그건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이 내용에서 협조 내용을 보면 보면서 말씀드려야지. 지원관들 개정 가이드라인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달라. 특히 지원관들의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의원의 개인 의정 관련한 무슨 수상하는 거 있죠.
무슨 의정 대상 이런 거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지원관 보고 다 쓰라고 해서 내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개인의 어떤 SNS를 관리하라고 한다든지, 이런 우리 의회 안에서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또 보도자료도 우리 의회 내에서 의원이 한 거에 대해서는 뭐 작성할 수 있는데, 그 외적인 지역구 활동에 대해서 작성을 해가지고 하게끔, 보도자료를 하게끔 이거 하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이런 좀 구체적인 것들, 또 정치 중립 의무 관련한 것들을 조문에 넣어달래요. 그래야지. 또 그리고 기왕이면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는 조례로 하나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행안부에서. 따로 있는 거에다가 뭐 넣어도 되지만,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내년도에 좀 개선해야 될 점으로 검토하셔가지고, 특히 정책지원팀 의견도 반영하셔서 내용들을 좀 넣으셨으면 좋겠다, 반영하셨으면 좋겠다 제안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답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정책 지원관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좋은 의견 감사를 해가고요. 일단 그 부분은 이제 정책 지원 팀장하고 의정 팀장하고 우리 실무진들끼리 한번 가이드라인을 펼쳐놓고 잘못된 부분, 뭐 개정할 부분, 뭐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내년도에 뭐 반영될 수 있도록 그 초안을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 내용 내려온 부침 3번의 세 번째 Q&A 내용입니다. 의회 사무기구 설치조례 등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한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율적이지만 기왕이면 별도 조례 제정 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그냥 언급 한번 하고 갈게요. 우리 의회 입법지원관 있었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었죠. 뭐 지금 국장님이나 뭐 의정팀장님이나 의정팀장님 근데 이제 사무부계장으로 계셨으니까. 근데 정확하게 나오네요. 유사 인력 운영으로 판단된다고. 근데 이거 가지고 막 질질 끌고 막 그랬었잖아요, 예전에. 그때의 우리 의회 사무국의 어떤 좀 질질 끈 그런 행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유감인 거는 속기록에 좀 남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우리 직원분들의 어떤 의사라고 또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간에 이 의장님을 비롯한 의회를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당시에 그 입법 지원관 좀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였어서 그때 많이 유감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는 법에 따라서 합리적이면 바로바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들 정도는 우리 사무부에서 소신을 갖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 정도 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냥 소소한 건데, 우리 의회 2층이나 3층 이런 데에 화장실에 보면 개인 물품들이 세면대 옆에 많이 쌓여 있습니다. 여자 화장실은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고요. 남자 화장실 좀 있거든요. 그 주인 찾아가지고 가져가라고 하든지 놓고 가면은 바로바로 치워버리십시오. 이게 공공기관인데 뭐 개인 화장실처럼 쓰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것들 좀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담배 주차장에서 피지 말라고 얘기한 거랑 비슷한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바로 조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성님 질문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의 그 가이드라인을 뭐 법적 위상이랄까? 이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국회에서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때 행안부 관계자가 나와서 정책 지원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를, 그러니까 그때 토론에서 토론자들이 이제 대다수랄까? 그 대다수는 지금 우리 지방의원 2명당 1명의 이 정책 지원관 제도는 크게 미흡하고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그런 흐름이었어요. 이게 토론회가.
그런데 그 행안부 관계자 과장급이었어요. 과장이 와서 과장이 얘기하기를 의원당 한 명의 정책 지원관을 하는 것은 시급성을 못 느끼겠다. 당분간 이렇게 운영을 해보고 뭐 나중에 뭐 검토할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행정안전부의 그 우리 지방의회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가이드라인 안에 그 가이드 안에 있는 무슨 지원관의 어떤 정당 지원 뭐 이런 애매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지방 의원들이 다 하는 업무가 다 사실 정치적 업무인데 이것을 지나치게 행안부가 가이드라인으로 규제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이 행안부의 어떤 이런 사고적으로 만들어진 이 가이드라인이 법적 이상 혹은 이거 꼭 지켜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 지방부의 지방자치제 원칙에 맞게 자율적으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지방의회의 의도에 맞게 그 독자적으로 할 영역이 어느 정도 있는 건지 그 가이드라인이 어떤 법적 이상이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 제가 생각할 때 저희 이제 업무를 할 때 법령에 이제 이렇게 세세하게 안 돼 있는 조례도 그 참고를 하고 또 조례도 세세하게 안 돼 있는 거는 뭐 지침이나 말씀하신 그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지고 업무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가이드라인 자체가 상위 법령에 이제 그 기본을 해가지고 만들어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업무를 처리하는 하나의 기준이 가급적으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건데 그게 예를 들면 법령 위반 사항이거나 그걸 안 지키면 무슨 페널티가 있거나 뭐 이런 겁니다. 그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뭐 법령을 벗어나는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안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법령이 이제 없는 부분을 조례로 명확히 이렇게 규정을 하고 조례 없는 부분을 뭐 이제 규칙이라든지 가이드라인으로 더 명확하게 좀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개념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뭔가 어떤 일을 하는데 기준이 필요한데 그런 예를 들어가지고 기준이 이제 없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하나에 내려오는 기준의 역할을 하는 게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지방의회 여러 가지 업무가 그렇거니와 특히 정책 지원관에 대해서 행정안전부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옛날의 사고방식으로 움직이는 것이 사고하고 있고 그렇게 자꾸 지방의회에 강제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 그런 것이 확인된 마당에서 우리 서대문 구의회가 독자적인 정책 지원관 제도를 운영하는데 좀 더 창의적이고 독자적이고 또 발전적인 방향으로도 또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의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서우선 의원님께서 제 지휘에 이어서 이제 말씀을 주셔가지고 아까 교섭단체 관련해서 아마 의견을 드려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정책 지원관은 엄밀히 얘기해서 일반직 지방 공무원이고 별정직이면은 이제 정당이나 이런 의원의 어떤 의정 활동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면으로 제도가 개선돼 있다면 저는 서우선 의원님 말씀대로 해야 될 게 맞다고 보는데 이제 국회에서 이제 그거는 해야 될 일인 거고 현재 현행하는 우리 법령상 정책 지원관은 일반직 지방 공무원으로서 정치 중립 의무를 갖습니다. 임기제를 하더라도. 그리고 정책 지원관은 임기제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 행정직도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구청에서 7급 이하인 분이 의회직을 하고 싶다. 그럼 무조건 의정팀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정책 지원관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구조적으로. 그래서 우리 지방 의원들도 지방자치법이나 뭐 공직선거법 또 지방공무원법에 우리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따로 일반 공무원하고 다르게 공무원은 규정이 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의정활동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면은 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상 우리 정책지원관 우리 같은 정무직들은 그 정치중립의 의무에서 배제가 되고요. 나머지는 전부 들어갑니다. 별정직도 거기에 배제되지만.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우리가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것과는 별개로 현재 정책지원관의 어떤 역할이나 권한이나 한계는 분명히 있다. 거기에 우리 사무국에서 사무를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서서 의원님 지적하신 어떤 제도적인 미비나 어떤 인식의 차이, 그거는 그것대로 개선하려고 노력은 하되 현재 있는 범위 내에서 업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또 해야 된다. 그 안에서 해야 된다. 이제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좀 이제 향후에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리를 하셔서 우리 의원들한테 다음 2월 업무 보고할 때는 좀 그런 역할들을 좀 정확하게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때 또 우리 조사 결과서에 대한 답변도 다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때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를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그럼 뭐 개인적으로 서서 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주의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 드리는데요. 지금 우리 구에 축기나 조기, 지금 축기는 몇 개고 조기는 몇 개 정도 비치하고 있나요? 그 의회기하고 의장기로 나뉘고요. 네. 이제 의회기가 이제 총 6개 중에 이제 근조기가 4개고 경화기가 2개고요. 의장기가 총 7개 중에 근조기가 4개, 그다음에 경화기가 3개입니다. 지금 사용 연수는 어떻게 되나요? 사용 연수는 이거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해지게 되면 다시 뭐 교체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의장기가 6개, 의회기가 7개고요. 의장기 6개 중에 근조기가 4개, 경화기가 2개, 의회기 7개 중에 근조기가 4개, 경화기가 3개 이렇게 있습니다. 13개. 저희가 몇 년 정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그 시장 연도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는 깃발 해지거나 그러면은 저희가 교체하는 개념으로 새로 제작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일전에 보니까 너무 기가 너무 빗발에 있어서 좀 교체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거를 한번 해가지고 네, 노후된 거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강평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서대문구에서 이번 정원에 의해서 아마 조례가 제정될 거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 조직 개편에 의해서 아마 이번에 조례가 제정될 걸로 이제 감안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의회가 정원이 37명이잖아요. 그래서 37명인데 2명을 지금 우리가 요청한 부분은 6급하고 8급 2자리를 더 요청을 했고 지평구에서는 기꺼이 2명의 정원을 늘려서 39명으로 이렇게 해준다고 얘기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 2명을 확보를 하게 되면은 어느 팀에서 어떻게 배치를 할 건지 그에 대해서 추후에 사무국장께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은 지난 8대 그 모원께서 아마 태블릿 PC를 각 의원들한테 요구를 해가지고 태블릿 PC를 전부 다 의원 개개인별로 전부 다 지불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 8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9대 후반기인데 지금 그 태블릿 PC에 대한 현황 파악이 지금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거를 파악해 가지고
그것도 보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그 2023년도에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서 이제 2024년도에 교육단체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예산이 지금 편성을 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아마 그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집행을 해야 될지 그것도 매뉴얼 시켜가지고 앞으로 추후는 조금 전에 이제 그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이제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사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지금 이제 저쪽에 보면은 운영용실 지쪽 그 구석에 보면은 프롬프트를 사가지고 처음에 한번 사용했는지 아마 사용을 한번 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계속 저렇게 있어요. 저걸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 비싼 비용을 주고. 그래서 저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강평을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인 시민님께서는 강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홍정희 부위원장부터 쭉 하시면서 강평을 해주시죠. 네, 홍정희 부위원장님, 강평해 주십시오. 네, 홍정희입니다. 오늘 의회사무국 감사 받으시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열심히 하시는데 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에 적극적인 행정과 효율적인 업무처를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좀 논의돼야 되고 또 그런 계획이 좀 세워져야 될 것을 좀 요구하고요. 또 개인적인 인원 처리에 있어서 전 인원 그 이송 전달 과정에 있어서 아마 개인정보 뭐 이런 거는 좀 시스템 개선이 좀 요구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또 우리 정책 지원관들 아까 말씀드린 가이드라인이나 어떤 매뉴얼적인 그런 또 시스템이 행정적 시스템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의 그 의정 활동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시는데 그들 또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니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논의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홍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영시 의원님, 강평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영시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신 의회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간단하게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마다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 사무국에서 조율하기 위해 많이 애쓰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영급 부의원들이 열정적인 만큼 그 열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무국 직원분들의 노고도 컸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에게 차마 말 못하는 사정들도 많을 텐데 실은 내색 없이 묵묵히 애써주시는 직원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더 열심히 구정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마다 사무국이 어떤 업무를 더 강화해야 할지에 대한 생각은 다르실 수 있지만 아마 홍보 강화에 대한 요구는 모든 의원님들이 같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홍보팀에서 느끼실 부담감은 알지만 지금까지 잘해오신 것만큼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단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홍보가 가능하도록 우리 의원들과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2024년도 우리 의원님들을 지원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5년에도 변함없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성원님, 강평 해주십시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우리 사무국을 감사하고 강평한다는 면목이 없습니다. 사실 올해 우리 구의원들은 그 구의 사무국이 구청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구청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것을 용인해 줬어요. 막지는 못하고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 고통과 좌절감 이런 걸 느끼겠습니다. 이런 마당에 뭐 제가 이번에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참 임하면서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올해 한 해 고생 많으셨고 항상 지방의회의 존립 목적을 잊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어려울 때입니다. 뭐 파견직이나 아니면 의회 직렬이나 아니면 유기제분들 다 어려울 때인데 이 위기를 잘 넘겨서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우리 지방자치제의 근간은 지방의회의 강화라는 원칙이라는 것을 좀 잘 알아주시고 남은 기간도 열심히 임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올해 수고하셨고 고생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성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경희 의원님 감경해 주십시오. 네, 박혜희 의원입니다. 우리 사무국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 1년을 마무리하면서 사무감사에 임해주셔서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또 의원님들의 그 개개인의 만족을 하고 충족을 못 시켜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질타를 받고 있는 분도 있는데 이처럼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시고 내년에는 그 인원이 좀 늘은 만큼 좀 더 세심하게 국민들의 보좌를 그리고 결국 홍보팀의 옛날에 비해서는 그래도 인원이 좀 늘었는데 좀 더 세심한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하여튼 오늘 고생 많으셨고 올 한 해도 고생하셨는데 내년에도 우리 수대문구의회를 위해서 열심히 임해주실 거를 부탁드리며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진상 의원님 감경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사무국 직원 여러분, 먼저 매년 철저한 준비와 헌신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써주신 사무국 직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도구 덕분에 행정사무감사가 단순한 비판의 자리가 아니라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서대문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기본적인 책무로서 주민의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의정 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지방자치 본래 취지를 되살리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행정감사 취지를 바탕으로 최근 교섭단체에서 진행한 구청장 예산 사용 만족도 설문조사 관련된 문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 사용의 적정성과 공적 문제입니다. 교섭단체 예산은 주민 복리 증진과 정책 개발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공적 자금입니다. 하지만 이번 설문조사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가 교섭단체 예산 사용의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법적 근거와 내부 검토 과정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구청장 예산 사용 만족도를 조사하는 활동이 주민 복리 증진과 정책 개발이라는 교섭단체 예산 사용 목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합니다. 예산은 한정된 자원이며 모든 지출은 공익성과 목적성, 형평성을 갖추고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명확한 기준과 체계가 필요합니다. 문제시대 교섭단체 여론조사 비용은 그 목이 바뀔 때 운영위원회에도 보고가 돼야 되고 집행부에도 보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사항을 예산 방침을 누구에게 보고했고 또 의장님에게 보고했는지 궁금합니다. 선거법 준수와 절차의 정당성 문제입니다. 공적 예산이 투입된 활동은 반드시 선거법 준수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설문조사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사전협의를 통해 설문조사가 선거법에 접촉되지 않는 점을 확인했다곤 하나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이를 확인받는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의회 예산 사용 신뢰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서대문구에는 모든 공적 활동이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선거법 준수 절차 프로세스를 확립해야 합니다. 의사결정 구조와 의원 간 합의 문제입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체 의원들 간의 충분한 협의 없이 특정 정당에서 교섭단체 내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된 사례로 보입니다. 이는 의회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교섭단체는 특정 구성원만을 대변하는 기관이 아니라 의회 전체의 협력과 공감을 바탕으로 활동해야 합니다.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합의 없이 진행된 설문조사는 의회 내 갈등과 불신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의사결정은 주민의 목소리와 전체 의원들의 공감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체계적인 소통 구조가 필요합니다. 개선 방안을 제언하겠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서대문구회가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선거법 준수 절차의 프로세스 확립입니다. 교섭단체 예산 사용과 관련된 모든 활동 전에 운영위원회나 또 우리 집행부를 비롯해서 선거위원회와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선거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내부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관리 체계 강화, 교섭단체 예산 사용 계획은 사무국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목적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의원 간 협력과 합의 보장, 교섭단체 활동과 예산 사용은 전체 의원과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정례화된 소통 채널을 운영해야 합니다. 예산 사용의 투명성 제고, 교섭단체 활동에 사용된 예산은 사용 목적 내역 결과를 명확히 공개하여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히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개선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교섭단체 예산 사용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강화하고 선거법 준수 절차를 확립하는 것은 서대문구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어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서대문구에는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며 이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번 교섭단체 설문조사 사례를 계기로 우리 의회의 활동이 법적 정당성과 주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앞으로 서대문구회가 주민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석원님, 네, 감평 하셨어요? 안 하시겠어요? 네. 네, 그러면은 본 위원장님 감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의회 운영위원장 김덕현입니다. 의회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 운영과 의회에 관련된 자치법규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바람직한 운영 방향을 모색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지난 기간 동안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먼저 부의 사무에 대한 부서이기주의를 없애고 직원들의 경직적이고 경쟁적인 조직 문화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각 팀의 업무 분장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팀원들의 협조하지 않아 발생하는 행정 칸막이를 제거하여 유연한 조직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각 팀의 업무 분장이 모호하여 자기 팀의 이익만을 우선하는 문화를 없애야 하고 업무를 나누기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미루고 있는 이런 사무국장이 중재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내부 조직의 계획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팀장에 대한 던지기 작전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실무 중심의 수평적인 조직 운영은 긍정적이지만 팀원이 합심하여 팀장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사건입니다. 각 팀원들은 팀장 중심으로 융합해서 소통하고 팀원에게 주어진 본연의 업무에 매진해 주길 바랍니다. 우리 의회가 일하는 의회이자 효율적으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각별히 유념해 주길 바랍니다. 끝으로 의회 사무국은 효율적인 집행 관리를 위해 본 위원장에게 분기별 예산 집행 현황을 보고해 주시고 연초에 수립한 계획대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지 파악하여 무분별한 예산 집행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사무국 직원들의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애써주신 모든 위원들과 의회 사무국 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강수정을 마치고 우리 사무국에서는 오늘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여 조속히 개선을 해 주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4년도 서대문구의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